이번 시간은 2차 방정식 파트입니다. 중학교 때도 배우고 오신 파트죠? 자, 고등학교 때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배우기에 앞서서 1차 방정식의 기본 틀 먼저 분명하게 잡고 가죠. 자, AX는 B라는 1차,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풀어라 그러면 A분의 B요 라고 답변하실 텐데요.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A분의 B라고 할 수 있는 건 일단 A가 0이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야 A를 양변으로 나눠줄 수 있고요. 그때 X는 A분의 B가 된다. 그렇다면 A가 0이면 어떻게 될까? 넘겨서 나눠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때는 다시 한번 경우의 수가 나뉩니다. B가 0이 아닌지 B가 0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고요. B가 0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0 곱하기 X는 1인 상황인 거죠. B가 0이 아니니까요. 1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만족하는 해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0이랑 곱하면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이죠.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는 없다. 결론 내려주셔야 되고요. B가 0이다. 상황 자체가 0 곱하기 X가 0이 되는 상황이죠. 여기 있는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식이 만족하는 항등식이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는 무수히 많다. 한자로 여기선 불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죠. 이 경우는 부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1차 방정식 간단하게 체크하고 오셨고요. 좀 특수한 방정식인 절대값이 섞인 1차 방정식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절대값이 섞인 1차 방정식입니다. 자, 밑에 같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절대값을 풀어야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경우의 수를 나눠준다. 표현을 좀 더 명확하게 해볼까요? X 범위를 나눠준다. X범위를 나누면 절대값을 풀어줄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자,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차원 수직선을 그리시고 여기 있는 X값들을 0으로 하는 절대값 안의 값을 0으로 하는 X값들을 찾아보면 1과 2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과 2를 수직선에 표시를 해보죠. 1이요. 여기 2요. 구간을 세 가지로 나누면 된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자, 여기는 좀 겹치지 않게 이렇게 수직선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로 나눠서 X 범위에 따라서 절대값을 풀어서 연산한다. 자, 이것을 니은이라고 한다면 1번 경우에선 X가 1보다 작은 경우니까 기억이랑 니은이 모두 음수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번 경우에서는 기억은 1보다 크니까 X가 양수, 니은은 음수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 3번 경우에선 X가 2보다 크니까요. 둘 다 양수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X는 1보다 작을 때 2번 X는 1과 2 사이일 때 3번 X는 2보다 클 때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눈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눌 때 유의점 두 가지만 체크 드리죠. 앞으로도 절대값 풀 때 경우의 수를 나눠서 푸실 텐데요. 경우의 수를 나누는 유의점, 주의할 점 두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범위가 빠짐없이 나눠야 한다. 예를 들면 X에 1값이 빠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지금 전 범위를 다 경우의 수를 나눈 게 보이실 겁니다. 2번, 겹치게 나누면 안 된다. 경우의 수를 나눌 때 1번 경우, 2번 경우가 겹치게 나눈다거나 둘 다 등호가 들어간다거나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쪽에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여기요.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나눠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가 1보다 작으면 기억은 음수라고 확인을 하셨죠? 여기 보시면서 출발해보죠. 음수니까 절대값 안에 게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5다. 연산해주시면 X는 2X는 마이너스 2X는 넘어가면 2가 될 거고요. X는 마이너스 1이다. 중요한 건 나온 값이 범위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합하니까
근이 된다.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근이 되지 않겠죠. 자, 두 번째 경우요. 기억은 양수로 나오고요. x 빼기 1. 니은은 음수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5다. 결론상으로 1은 5다라는 잘못된 식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근이 나올 수가 없다.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x가 2보다 큽니다. x가 2보다 크면 둘 다 기억 니은 양수로 나오고요. x-1 더하기 x-2는 5다. 결론 내리실 수 있겠네요. 2x는 8 확인하실 수 있고 x는 4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나온 게 범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합하네요. 그러니까 근은 4랑 마이너스 1 두 개다.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파트지만 중요한 1차 방정식들이고요.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필기하고 가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2차 방정식을 푸는 요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요. 자, 2차 방정식을 쳐다보고 풀어라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건 그것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푸는지 중학교 때는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서 푼다라는 방법을 배우셨고요. 그것을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근의 공식이다. 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했던 요령 그대로 한번 해보죠. a로 묶습니다. 묶으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여기까지만 묶어주시고 c는 바깥에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게 1창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만들어준다. 자,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시죠. a 묶인 상태에서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반의 제곱이니까 2a분의 b의 제곱 여기에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제곱을 함부로 써줄 수 없으니까 빼주긴 하셔야 되고요. 다시 괄호 닫고 플러스 c. 자, 여기가 지금 추가된 거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식이고요. 자,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겠습니다. a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바깥쪽에 나오는 게 4a제곱분의 b제곱이 빠지는데 a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가 나온다.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 넘겨서 정리를 해주시면 a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제곱 통분해서 써줄까요?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확인되셨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여기 있는 x 값을 구하는 겁니다. a를 넘겨주고요. a 넘겨주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제곱을 띄워주셔야 되겠죠?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네요. x 플러스 2a분의 b는 2a분의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요. 제곱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넘겨서 x는 그걸로 최종적으로 써보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자, 통분 전체에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해서 이것을 근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는 이걸 외워서 쓰자.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이런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짝수 공식이라고 해서 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요. 이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여기가 짝수가 됐을 때는 공식을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자, 근의 공식을 써보면 그대로 x는 2a분의 마이너스 2b- 그대로 b 자리에 2b- 넣고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b-의 제곱 빼기 4ac 확인하실 수 있나요? 자, 여기 있는 4 앞으로 뽑아서 루트 바깥으로 빼면 2가 되겠네요. 이 약분해서 정리해보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짝수 공식이라고 하고요. 여기 x 1창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더 간단한 식으로 연산을 해서 계산 속도를 높이자. 짝수 때는 짝수 공식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의 공식 두 가지 체크했네요.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미션이 떨어져 있습니다.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인수분해를 풀지 않고 근해 공식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근해 공식 하면, 자, x 근해 공식 한번 연습해 보시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익히셨죠?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4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4 곱하기 ac 2 곱하기 마이너스 3 확인하셨나요? 자, 이 루트 안에만 해결을 해보면 여기 있는 루트요. 루트 안에만 해결을 해보면 마이너스 6에다가 24 49니까 여기가 49가 되겠네요. 루트 바깥으로 빼면 7 그러니까 4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7이랑 4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이 답이 되고요. 연산해보면 2분의 1과 연산해보면 3이 답이 될 것이다. 인수분해로 푸시는 게 정답이고요. 근해 공식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거요. 짝수 공식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여기 2차 방정식 나와있네요. 짝수 공식 한번 연습해보시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풀어보겠습니다. x 해보면 a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b 다시는 여기를 반으로 나눈 값입니다. 반으로 나눈 값 마이너스 붙이니까 플러스 2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플러스는 안 쓸게요. 2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써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인 4 마이너스 ac 곱하면 마이너스 13이다.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9거 확인하실 수 있죠? 마이너스 9요. 복소수가 나오겠네요. 2 플러스 마이너스 3i가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연습 한번 해보시죠. 넘어갈게요. 근해 공식 익히고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판별식이라는 걸 익혀보려고 합니다. 판별식이요. 뭘 판별하는 식이냐? 근해 개수를 판단하는 식이다. 이 차 방정식이니까 최대 2개까지 근을 가질 수 있고요. 2개일지 1개일지 0개일지 판단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D 내지는 짝수 공식을 썼을 때는 4분의 D라고 표현을 하고요. 디스크리미넌트 판단한다 라는 것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근해 공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였죠.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식을 판별식이라고 하고요. 루트 안에 여기가 0보다 크냐 0이냐 아니면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여기가 0보다 크다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개의 근이 나올 거고요. 여기가 0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이 근이 1개가 나오겠죠. 여기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가 0보다 작으니까 허근, 실근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써보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개를 묶어서 두실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근도 두실근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것은 허근 내지는 실근 없다 라고 판단을 한다. 최종적으로 실근을 갖는 걸 물어본다 라고 한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네요. K도 섞여 있고 A도 섞여 있고 B도 섞여 있는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것은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항등식을 언제 쓰느냐?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될 텐데 K에 대해서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니고요. 일단 판별식을 씁니다. 짝수 공식 쓸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짝수 공식으로 쓰셔야 계산이 좀 더 빠르겠죠? 짝수 공식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중근을 갖는다. K-A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것이 0이 된다. 중근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제 k에 대한 항등식 해석을 합니다. 일단 풀어헤치고요.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k가 달려있는 놈 요거 하나네요. 요거 하나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ak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다.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k가 뭐가 들어와도 0이 되려면 이쪽도 0, 이쪽도 0이 되는 수밖에 없다. 고로 a는 0이고 b는 1이다. a 더하기 b는 1이다.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풀어보시죠. 넘어갈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A, B, C들을 계수라고 하고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고요. 또 많이 나오는 두 근의 차는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한 놈을 제곱해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해서 루트를 씌우면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이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어주시고요. A분의 C를 알파 베타 자리에 넣어서 구할 수만 있으면 된다. 마땅히 두 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익혀주셔야 되고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죠. 근의 공식에 따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이었는데요. 여기 있는 근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로 써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하나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두 근이죠? 두 개를 더하면 계산이 복잡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더했을 때 날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두 근의 합은 2a분의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근의 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근의 곱이요. 두 근의 곱 해보시면 계산이 복잡할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 합차 공식일 뿐이죠. 두 근을 곱해보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구나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 정리하시면 a분의 c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증명 끝났고요. 두 개를 알아뒀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 알고 있다가 활용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신발 한 켤레에서 온 거고요. 이런 식의 A, B, C 계수를 갖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켤레근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계수가 모두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입니다.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P 플러스 Q 루트 M이라는 무리수가 섞인 여기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유리수가 있을 때 이런 무리수가 섞인 근이 한 근이라면 나머지 한 근은 P-Q 루트 M이 분명히 근이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ABC가 실수라는 조건이 분명히 있을 때만 P-QI라는 복소수가 근이라면 문제 조건의 근이라면 켤레근인 P 플러스 QI도 근이 된다. 전제 조건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유리수와 이런 근이 있을 때 나머지 근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실수라는 전제 조건과 이런 복소수가 근이 한 개가 있을 때 나머지 한 개의 켤레근도 근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